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10강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기초적인 컴퓨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클라우드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이제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기반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 마쳤고요. 지금 10강부터 이제 14강까지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초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 15강은 이제 전체 복습 한번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10강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 볼까 하고, 학습 목표는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종류, 그리고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구분할 수가 있다. 입니다. 최근에는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공지능의 종류가 대단히 다양하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0강은 첫 번째 인공지능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종류, 이렇게 두 챕터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공지능의 정의와 역사. 자, 인공지능이란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가 줄여서 AI라고 하죠. AI. 자,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우리 사람은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음 우리가 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다양한 지적 활동들을 하고 있죠.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그 지적 능력을 활용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컴퓨터로 구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컴퓨터가 할 수 있게끔 구현한 기술을 인공지능이라 하고요. 자, 여기서는 단순한 계산 능력을 넘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가 그 계산하는 건 잘하죠. 우리 그 계산기처럼 어떠한 숫자를 주고 이거랑 저거랑 더해봐, 요거랑 저거랑 곱해봐,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들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 것들은 대단히 빠르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사람처럼 어떠한 내용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추론하고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이죠.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어 지식 계층 구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보와 지식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가치를 판단하고 예측을 할 때 지혜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어쨌든 우리 이런 사람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가 흉내내게끔 하는 것인데요. 한번 그 매체에서 어떤 인공지능을 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강인공지능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매체에서 등장하는 강인공지능, 영어로는 strong AI입니다. 강하다 할 때 그 강인공지능인데, 자, 우리 영화에서 아이언맨이라든지 이런 트랜스포머, 요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로봇을 보면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건 아닌데, 로봇 그 자체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정의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정의가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적들과 싸우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것은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행동이죠. 그리고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물론 안에 사람이 탑승하고는 있지만, 그 아이언맨 수트 안에 있는 그 비서 같은 인공지능, 이 그 자비스라고 하죠. 여기 영화 주인공이 자비스한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질문을 하고 부탁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미스는 단순히 그 주인공이 무언가를 시키는 것만 한다기보다 스스로 판단해서 이 주인공을 도우려는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자, 이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과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성을 완전히 구현한, 마치 진짜 사람처럼 그 들어있는 몸뚱이만 컴퓨터나 로봇 같은 형태이지 사람과 같은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런 인공지능들을 강인공지능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그 챗GPT라든지 또는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인공지능은 뭐라 부르느냐? 강인공지능의 반대인 약인공지능이라 불러요. 약인공지능. weak,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그렇게 반대 개념으로 약인공지능이라 부르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강인공지능은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약인공지능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딱 정해져 있다. 그 목적에 맞게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그 차량을 이제 주차장에 주차 번호를 찍는 그런 이제 카메라가 연결된 인공지능이 있죠. 그거는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데, 그러면은 어 카메라에 찍힌 사진, 그 카메라에 찍힌 사진에 우리가 뭐 "이미지를 합성해 줘." 뭐 "바꿔 줘." 이렇게 하면은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인공지능들은 지나다니는 차에 번호판을 찍는 것에는 잘하지만 그 외에 이미지 합성이나 편집,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해진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는 이렇게 진짜 사람 같은 인공지능을 계속 봐 왔었죠. 인공지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아주 옛날부터도 이런 이제 AI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현재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나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과 유사한 형태들은 있었습니다. 신화나 소설 또는 이제 여러 이야기들에서 등장을 하죠. 신화나 소설에서 골렘, 이제 골렘이나 그 프랑켄슈타인, 이건 소설이죠. 이런 데서, 자, 원래는 골렘 같은 것들은 그 우리 신화에서는 바위나 그 움직이지 않는 바위 같은 것들에 영혼 같은 걸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그 약간 하인 같은 거죠. 바위로 된 생명체 같은 그런 건데, 원래는 바위는 우리가 생명은 없잖아요. 그 프랑켄슈타인도 소설에서 등장하는 괴물인데 원래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런 뭐 물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이것들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생명을 가진 창조물,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죠. 사실 이때는 AI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 생명이 없던 것에 생명이 생기면서 조금 그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해요. 특히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는 사람과 유사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 윤리에 대해서 이제 어찌 보면 처음으로 이런 그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컴퓨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1900년대에는, 자, 1942 년도에 로봇 3원칙, 요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소설에서 "로봇이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대전제하에 이 로봇들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원칙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은 이런 이제 규칙이 뭐 그래도 필요는 하겠네요. 하지만 이제 그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때 이렇게 사람을 해칠 수 없도록 요런 소설 안에서지만 원칙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리고 튜링 테스트. 자, 요거는 좀 컴퓨터를 전공하시는 학생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컴퓨터의 이제 아버지라 부르는 앨런 튜링, 튜링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컴퓨터 쪽에서는 노벨상은 아니고요. 튜링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만큼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영화도 있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자, 이런 앨런 튜링이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가 출력한 글을 사람이 읽었을 때 이게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모르면 그거는 사람이라 볼 수 있지 않느냐. 지능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컴퓨터가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의문을 제기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테스트를 제시를 했어요. 그게 이제 튜링 테스트고,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식으로 판단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였죠.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고. 알파고랑 우리나라의 바둑기사 이세돌 님이 대결을 해서 5번을 붙어서 한 번은 이제 이세돌 님이 이기고 나머지 4번을 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고가 바둑을 이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보다 앞서서는 1997년에 IBM의 딥블루라는 인공지능이 인간 체스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기계가 사람을 상대로 최초로 거둔 승리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히스토리가 있을 텐데, 좀 대표적인 이야기들만 좀 가져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들은 계속 이야기되고 있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뭐 저도 이제 전부 다 설명을 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자마다 그리고 과학계마다 정말 다양한 지적 능력들을 제기를 해요. 지금 제가 화면에는 3 개를 가져왔습니다. 3 개. 언어 능력과 기억 능력, 추론 능력, 요렇게 3 가지를 가져왔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이 지적 능력을 3 가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뭐 5 가지로 구분하시는 분도 있고 9 가지로 구분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철학자라든지 또는 신경과학자 또는 해부학자, 동물 행동학자 등등 정말 다양한 학문에서 그 사람과 동물이나 이런 지적 능력들을 연구하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져오는 거는 요렇게 3 가지인데, 언어 능력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듣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갑자기 생겨난 능력은 아니고 어려서부터 우리 한국말을 하는 사회에서 길러진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주로 쓰지 않는 다른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 되죠. 따로 영어나 또는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단어도 공부해야 되고 철자도 공부해야 되고 듣기, 말하기 등등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을 겁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언어 능력들이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좀 비교되는 능력 중 하나죠. 자, 그리고 기억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 능력.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고 기억을 한다. 요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기억은 생명체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긴 해요. 어 우리가 기억 능력을 지적 능력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람이나 이런 생명체가 가진 기억 능력은 단기 기억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망각을 할 수도 있고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기억은 정말 평생을 가도록 잊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떤 거는 방금 보았는데도 잊을 때도 있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참 다양한데, 어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단기 기억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장기 기억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머리만으로는 기억을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글을 쓰죠. 글자라는 걸 만들어서 책이나 이런 문서 같은 걸로 기록을 하고 또 컴퓨터 같은 이런 이제 기계 장치에다가 데이터로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하면 사람의 기억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장기 기억
능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억 능력은 사실 이제 사람의 능력만은 아니지만 하지만 기억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뇌와 컴퓨터나 이런 것들과는 차이가 크죠. 사람은 어떠한 것을 볼 때 그거 하나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읽을 때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책을 읽을 때 주변의 환경, 그때 들리고 있던 음악 또는 뭐 여러 가지 분위기나 그런 것들도 함께 기억이 되면서 어떠한 장소에 갔을 때 그 유사한 그 기억에 책의 내용이 함께 떠오르는 경우도 있죠. 그런 식으로 사람은 여러 가지 기억에 관련된 그 작용이 있다. 자, 추론 능력은 우리가 정말 일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뒤의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어 그래서 추론 능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어떠한 것들을 이끌어낸다거나 숨겨진 의미를 떠올린다거나 발견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대표적인 지적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이란 것들은 이러한 사람의 그 지적 능력들을 흉내낸 거겠다. 그쵸? 자, 그래서 실제 우리 인간의 지능과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인공지능들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아까는 세 가지를 가져왔지만 여기서는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자, 시각 및 인지 능력, 그리고 언어 능력, 아까 했었던 언어 능력, 그리고 학습 및 추론 능력, 창의적 생성 능력. 제가 기억 능력은 뺐고, 그리고 시각 및 인지 능력과 창의적 생성 능력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했네요. 자, 시각 및 인지 능력 같은 경우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인지를 하느냐. 우리는 이제 빛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통해서 물체를 보고 이제 그게 어떤 물건인지 형태를 파악하고 색깔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가까운지 먼지 이런 거리도 인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시각을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AI 같은 경우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진을 입력하면 그 사진 안에 있는 픽셀 데이터 우리가 예전에 디지털 정보의 표현에서 사진은 이제 실제로는 그 안에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습니다. 디지털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그 점들의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패턴을 분석하는 이런 형태로 AI는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차이는 있죠. 자,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아날로그 형태로 이제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이는데 인공지능은 디지털로 이런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바꿔서 사진을 분석하고 알아봅니다. 자, 언어 능력입니다. 언어 이해 및 소통 능력. 자, 사람은 대화를 하거나 이런 언어 활동을 할 때, 뭐 글을 보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런 이제 언어 활동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때 그 상황, 그리고 그 앞뒤에 있었던 이야기의 문맥, 그리고 나랑 대화하는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관계나 그 확률, '이 단어 다음에는 요 단어가 나올 것이다.' 이런 확률적인 것들을 계산해서 문장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GPT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다들 많이 써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 및 추론 능력. 자, 사람은 어 컴퓨터에 비해서는 소량의 정보를 가지고도 원리를 깨닫고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수나 수학을 배울 때 자, 1 더하기 1은 2 입니다. 1 더하기 2는 3 입니다. 요렇게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럼 1 더하기 3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1 더하기 3은 4 예요." 라고 이렇게 응용을 할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 이제 더하기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 자, 그런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사람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지만
그렇게 간단한 그 숫자 계산도 정말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규칙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은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고 있죠. 이후에 11 강인가 그쯤에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또 추론을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창의적 생성 능력이에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창의적인 부분은 사람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돼 왔었죠. 정말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면서도 창의적인 부분만큼은 사람의 영역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단순한 몸을 쓰는 이제 직업들이 먼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웬걸 어쩌다 보니 오히려 예술 쪽이나 그림을 그리는 예술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이 엄청 빠르죠.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의 고유 영역인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인공지능이 이러한 부분을 어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의적 생성 능력에서 사람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예술 작품을 창작을 해요. 물론 이러한 상상력은 누군가는 학습된 상상력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배우지 않았음에도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솟아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AI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떠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학습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음악, 새로운 이미지, 그런 새로운 뭐 소설, 문장 요런 것들을 창작해 내죠. 여러분들 뭐 최근에 그 고흐풍, 반고흐, 고흐풍의 장작 그림이나 그런 것들을 AI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유행했던 지브리 그림으로 내 사진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 꽤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지브리 그림 스타일을 학습을 해서 내 사진을 응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작해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창의적 생성 능력, 그래서 인간의 이런 다양한 지적 능력들, 시각 및 인지 능력, 언어 능력, 그리고 학습 및 추론 능력, 창의적 생성 능력,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능력들이 있겠지만, 지적 능력이 있겠지만, 인공지능들이 이렇게 벌써부터 사람의 능력들을 조금씩 흉내를 내고 있다, 구현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약 인공지능에 해당할 겁니다. 요런 것들을 전부 다 한 군데 뭉쳐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트랜스포머 같은 로보트가 그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AI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채팅을 하는 AI가 따로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 인공지능이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GPT가 "말도 하고 그림도 그려 주던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GPT는 말을 하는 AI 뒤편에, 우리가 안 보는 뒤편에 그림을 그려 주는 AI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이제 친구랑만 소통을 하는 거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 달라."라고 하면은 말하는 GPT가 이 뒤에 있는 그림 그리는 AI한테 부탁을 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주는 거라서 서로서로 지금 목적에 맞게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인공지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종류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종류. 자, 크게 포함 관계, 그리고 지능 수준, 학습 방식, 구현 방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들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포함 관계 먼저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포함 관계. 자, 기술적 포함 관계에 따른 분류예요. 자,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가장 큰 개념. 이 개념 안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인공지능, 사람의 이런 지능을 흉내낸 그 기술 전부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아랫단계에 머신러닝, 우리가 한글로는 우리말로는 기계학습이라 부르는
머신러닝, 기계학습 분야가 있어요. 여기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학습하는 AI 기술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안쪽에는 머신러닝보다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의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 딥러닝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딥러닝. 최근에는 이제 LLM 같은 것들은 우리가 챗GPT 같은 것들은 딥러닝의 그 특정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뇌 구조,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르는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머신러닝의 특수 분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능 수준. 이거는 아까 초반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어요. 어, 약 인공지능. 현재 우리가 그 주변에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약 인공지능이고, 그거는 특정 작업들만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화나 게임이나 소설 같은 데서 보는 그런 이제 만능 인공지능들은 대체로 강인공지능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우리는 강인공지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진 못했어요. 대부분은 약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인공지능은 이거는 이제 강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윗단계로 사람을 압도하는 지능 수준을 우리가 초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사실 강인공지능만 해도 이미 사람보다는 이제 연산 속도나 그런 것들이 훨씬 빠를 거기 때문에 강인공지능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죠. 자, 그리고 학습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어 머신러닝,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란 분야가 있었죠. 머신러닝 분야 안에 속해 있는 방법들입니다. 요거는 그 설명은 조금 어려워서 요런 정도만 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구현 방식에 따른 분류는 어 규칙 기반과 연결 기반 그렇게 있어요. 자, 규칙 기반은 사람이 자,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행동하고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행동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행동해라. 그 모든 이제 규칙을 정해 두고 그 규칙에 맞게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해 두는 겁니다. 미리 설계해 두는 거. 자, 어찌 보면은 알고리즘 같은 거죠. 알고리즘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 놓는 일련의 순서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행동해라. 정해 두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그 IBM의 딥블루라는 이제 인공지능이 체스 챔피언을 이겼다고 했었잖아요. 그 딥블루는 규칙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이 있고 그다음에 말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규칙을 정해 두고 사람을 상대해서 이기게끔 한 거죠. 자, 그다음은 이제 연결주의 AI는 인공신경망,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딥러닝 같은 겁니다. 딥러닝은 그 사람의 뇌 구조를 흉내낸 그런 형태의 그 데이터 학습 그 인공지능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딥러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알파고입니다. 이세돌 기사를 이겼던 그 알파고 같은 경우는 딥러닝으로 구현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바둑은 체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바둑 같은 거는 인공지능으로 구현하기 어렵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이런 뇌를 흉내낸 방식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바둑마저도 인공지능이 둘 수 있게 그렇게 돼 버렸었죠. 그래서 이런 구현 방식에 따른 인공지능의 분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런 형태로 인공지능들을 구분을 할 수 있고 기술의 포함 관계, 그리고 인공지능의 지적 수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학습 방식, 그리고 구현 방식 이런 그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우리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한 기술이다. 컴퓨터로 사람을 흉내낸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간의 다양한 지능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인공지능 기술이 존재한다. 시각 및 인지 능력, 언어 능력, 학습과 추론 능력, 그리고 창의적 생성 능력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종류. 인공지능은 기술적 포함 관계, 지능 수준, 학습 방식, 구현 방식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봤으니까 이런 어, 내용들 기억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챕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이야기만 해봤어요.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결국 인공지능의 핵심은 여기 학습 정리에서 본 것처럼 사람의 지능을 흉내낸 컴퓨터 기술이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또 AI란 무엇인지, 생성형 AI는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강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